여성을 폭포처럼 터지게 만드는 방법,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남성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혀로 핥고 빠는 것만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 하나. 그곳을 어떻게 자극하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기다리느냐입니다. 놀랍게도 쾌감의 결정적 스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리토리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자극하는 방식 역시 기술이 아니라 의학의 원리입니다. 이 마지막 방법 하나만 알아도 그녀의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쾌감의 파도가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단 하나의 감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흐름이진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성의 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입니다. 피부의 반응, 호흡의 변화, 골반의 미세한 움직임. 이 모든 것이 말보다 더 진실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 언어를 끝내 읽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특히 입으로 애무할 때 그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족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히려 어긋난 방식으로 전달되면 그 순간부터 여성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다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정성을 들여도 그 방법이 어긋나 있다면 여성에게는 답답함, 민망함, 그리고 말 못할 외로움이 쌓입니다. 실제로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노력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게 점점 무서워졌어요. 그녀는 애정 표현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오히려 점점 몸을 웅크리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의 성기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젊을 때부터 습관처럼 해오던 방식,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 혹은 영상에서 본 장면을 따라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는 단순한 자극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성의학을 연구해오며 수많은 부부와 커플을 상담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입으로 하는 애무는 여성에게 가장 강력한 쾌감을 선사할 수 있는 방식인 동시에 가장 많은 실수가 반복되는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여성의 성기는 상상 이상으로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단 하나의 포인트만 제대로 자극해도 그녀의 몸 전체가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핵심 포인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리토리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많은 남성들이 혀로 무작정 앓거나 흡입하듯 빠는 방식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오히려 여성을 긴장하게 만들고 쾌감이 아닌 통증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참고 어느 순간부터는 반응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만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성의 신경이 강하게 반응하는 결정적인 부위와 그 부위를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를 의학적 원리와 수많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혀의 방향, 압력, 그리고 여성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반응을 읽어내는 감각.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건 단 한 번의 스킬이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이해와 섬세함.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배운 가장 진실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성의 성기 중 직접적인 쾌감을 가장 강하게 유발하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이 클리토리스라고 대답하십니다.
틀린 답은 아니지만 완전한 답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미묘하고 넓은 영역에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클리토리스를 덮고 있는 얇은 피부 주름, 즉 음액포피와 그 아래 연결 부위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음액신경의 말단 가지들이 얕게 퍼져 있어 지나치게 강하거나 급한 자극에는 민감하게 위축되고 섬세하고 일정한 리듬에는 깊게 반응합니다. 저는 상담 중 한 여성 환자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위를 건드리면 숨이 멎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긴장이 확 올라와서요. 많은 남성들이 그 부위를 혀끝으로 직선적으로 찌르거나 흡입하듯 세게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예민한 부위를 억지로 누르는 압력과 같아서 여성의 몸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고 호흡조차 얕아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전혀 다릅니다. 눌러주듯 밀어주듯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호흡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 혀의 움직임과 입술의 압력, 그리고 따뜻한 숨결의 리듬이 맞아떨어질 때 여성의 골반은 긴장을 풀기 시작하고 배 아래로 열의 흐름이 내려가며 쾌감의 문이 서서히 열립니다. 그 반응은 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미세한 골반의 떨림, 복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기, 그리고 마지막엔 가슴까지 서서히 열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건 강한 기술이 아니라 느린 감각과 섬세한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중력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당신에게도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노하우가 아닙니다. 의학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의 깊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의학을 구체적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애무라고 하면 곧바로 클리토리스부터 향합니다. 하지만 그건 건물의 옥상부터 올라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지도 않은 채 계단도 밟지 않고 바로 옥상에 올라간다면 몸은 당황하고 마음은 준비되지 않은 채 밀려나게 됩니다. 진짜 쾌감을 원한다면 그 건물의 입구부터 천천히 발끝부터 시선까지 차근차근 올라가는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성의 몸이 가진 반응의 구조이고 그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쾌감이라는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대음순의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는 비교적 자극에 강한 편이지만 심리적 긴장을 풀어주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성적 접촉에서 긴장을 느끼는 건 몸의 특정 부위 때문이 아니라 그 접촉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중심부로 들어가는 자극은 몸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침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음순 바깥쪽에서부터 천천히 접근하면 여성의 몸은 긴장을 풀고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혀가 아니라 입술이 먼저여야 합니다. 입술로 천천히 스치듯이 다가가며 마치 널 사랑해 라고 속삭이듯이 키스해 주세요. 그 말은 굳이 목소리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입술의 온도와 압력, 리듬 자체가 그 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의 호흡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숨이 깊어지고 복부의 긴장이 풀리며 입술에 닿은 그 따뜻함이 신호처럼 몸을 깨웁니다. 그 미세한 반응, 그게 바로 쾌감의 문이 서서히 열리는 시작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무심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그거 그냥 안 해도 돼. 그 순간 김영수 씨는 멈춰섰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한다고 믿었는데 혹시 내 방식이 오히려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늘 해오던 방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전에는 클리토리스를 중심으로 빠르게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식만 반복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배꼽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입술을 내렸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마다 아내의 숨결과 표정을 관찰하며 마치 처음 배우듯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대음순의 바깥을 입술로 감싸듯 눌러주고 혀끝이 아닌 혀의 옆면을 이용해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손이 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고 말없이 입을 벌린 채 몸 전체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반사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몸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그 작은 확신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는 처음으로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야. 그 말 한마디에 김영수 씨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라는 걸요. 두 번째 사례는 67세 박상원 씨입니다. 그는 김영수 씨와는 또 다른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그 순간만 되면 몸이 점점 굳어지더라고요. 그의 표정은 씁쓸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막막함. 그게 그의 얼굴에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빠르게 혀를 움직였고 심지어 혀를 안쪽 깊이 넣어 강하게 자극하며 이 정도면 분명 좋겠지 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반응 없는 눈빛, 조용한 숨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침묵.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점점 더 혼자만의 열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전한 건 아주 단순한 조언 하나였습니다. 입을 멈추고 숨결로만 애무해보세요. 그는 처음에는 갸우뚱했습니다. 숨결로 애무를 한다고요? 하지만 그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클리토리스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그 주변을 천천히 감싸듯이 입술을 가까이 댔습니다. 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숨결로 부드럽게 온기를 불어넣듯 호흡을 흘려보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아내는 조용히 다리를 스르르 벌렸고 허벅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자극해도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아내의 다리. 그 다리가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박상훈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극이 아니라 기다림, 리드가 아니라 호흡. 그게 진짜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다리보다 사실은 제 안의 생각이 먼저 열렸던 것 같아요. 어떤 기술도 상대의 마음을 여는 단 한 번의 숨결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의학이자 감각이고 무엇보다 사랑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73세 최명호 씨입니다. 그는 상담 초기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에요. 우린 그냥 손만 잡고 잘 자요.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익숙한 체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줄 알고 몸도 변했고 상대의 거부도 그럴 수 있지 하며 넘겨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폐경 이후 피부가 예민해지고 조금만 닿아도 몸을 움츠리는 아내. 그녀는 점점 더 침대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무언의 거리감이 둘 사이에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최명호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섹스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어루만지는 방법이 필요하구나. 그는 성관계가 아닌 애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입으로 직접 자극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허벅지 안쪽, 그리고 치골 주변을 입술로 천천히 꾹 눌러주듯 마치 괜찮아,
난 기다릴게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클리토리스에는 단 한 번 혀를 아주 조심스럽게 얹고 그 자리에서 5초간 멈춰 있었습니다. 그 짧은 5초, 모든 걸 말없이 담아낸 5초. 그때 아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야. 그 한마디는 그동안 둘 사이에 흐르던 모든 시간과 오해와 침묵을 한순간에 녹여내는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세 분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단 하나였습니다. 더 세게, 더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천천히, 더 섬세하게 기다리는 것. 기술보다 감각, 리드보다 반응, 자극보다 흐름. 그걸 이해한 순간 그들은 다시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열 수 있었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열쇠를 가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그건 젊음이 아니라 몸을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이 입으로 하는 애무에 반응하는 건 결코 강한 자극 때문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리고 어떻게 순서를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빠르게 핥고 흡입하면서 반응을 기대하지만 진짜 쾌감은 느린 리듬과 깊은 감각 속에서 태어납니다.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속도입니다.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입으로 다가갈 때는 혀보다 입술, 입술보다 숨결이 먼저입니다. 뜨겁지 않은 따뜻한 온기의 흐름이 여성의 신경계를 서서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서를 기억하세요. 입으로 다가갈 때 여성의 몸이 서서히 반응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성적인 의미보다는 신체적 긴장을 푸는데 효과적이며 심리적인 벽을 낮추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대음순의 바깥쪽입니다. 자극에 비교적 강한 이 부위를 통해 여성은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순의 경계 부위입니다. 감각이 예민한 접합선에 해당하며 여기서는 혀의 옆면을 사용해 부드러운 리듬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클리토리스의 정중앙이 아니라 그 좌우 양옆의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곳은 음액신경의 가지들이 분포된 지점으로 지나치지 않게 그러나 놓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흐름, 즉 허벅지에서 시작해 음순을 지나 클리토리스 주변으로 도달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로 여성의 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단계는 중단입니다. 자극이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극만 주는 것은 오히려 반응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멈춤. 그 짧은 순간 동안 여성의 신경계는 쾌감을 준비하라는 명령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멈추는 순간, 몸은 오히려 더 강한 반응을 위한 긴장과 대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실천 조언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은 길고 깊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안심시켜주는 손길처럼 조급하지 않게 무게가 믿게 다가가야 합니다. 혀는 끝이 아닌 옆면을 사용해 문지르듯이 부드러운 리듬을 만들어야 합니다. 흐름을 깨지 않도록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숨결은 너무 뜨겁지 않게 그러나 따뜻하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입김 하나에도 여성이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안다면 호흡은 곧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클리토리스 중심은 가장 마지막에 단 한 번만 조심스럽게 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여성의 몸이 가장 깊은 반응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잘 기억하고 실천하셔도 당신은 60대 이후라고 해도 그녀의 인생에 깊이 각인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은 어쩌면 그 어떤 젊은이보다 더 깊고 단단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감각으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단 하나의 감각을 새롭게 배운 하루가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몸과 마음이 동시에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식어가는 줄 알았던 갈망과 감정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피어오릅니다. 그게 꼭 성관계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애무이든 혹은 단순한 손끝의 따뜻한 접촉이든 진심이 담긴 손길 하나는 상대에게 나를 정말 이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감각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지금까지 배운 그 감각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보세요. 말보다 먼저 반응하는 그녀의 표정, 몸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한 온도.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말해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아는구나. 그 말은 눈빛 없이도 전해집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 이 순간처럼 따뜻한 감각이 오래도록 두 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